접선의 방정식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유형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 원을 주고 원 방정식을 주고 그 원 위에 한 점을 딱 지정을 딱 해줘요. 그럼 그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예요. 기울기가 얼마니까 이 기울기에 맞는 원에 접하는 접선의 식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유형 자체가 두 개가 좀 다르죠. 하나는 점을 주는 거고 하나는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건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밖에점을 하잖아요. 밖에점. 위에 점을 줬을 때랑 밖에점을 줬을 때는 뭔가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차이가 있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3번인 거예요. 아까 동아가 쌤한테 물어봤던 거. 하품 열심히 하고 있냐? 잘 들으라고 임마.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면 쌤이 그냥 풀어가는 원리 말고 빠른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잘 들으면 정말 빨라 이게. 근데 언제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오랫동안 써먹는 게 아니라 이번 내신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공식들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원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공식까지 거기다가 더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죠?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봐. 그럼 여기 점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위의 점 저기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봐. 그럼 반지름이지 얘가. 그럼 어떤 점하고 어떤 점을 다 주는 거야? 얘도 주고 얘도 준 거야. 둘 다 준 거야. 둘 다 주고 이 점도 주고 이 점도 줬어.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기울기. 그럼 접선은 어떻게 되죠? 접선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나오면 여기 기울기도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대부분 이제 나오는 게 여기가 0,0이야. 여기가 2,-1이야. 줄 수 있잖아. 얼마든지. 맞지? 그러면 얘네 두 점을 보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기울기 얼마니? 두 점 사이 기울기 2 빼기 0분의 마이너스 1 빼기 0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요 기울기. 그럼 요거 기울기는 수직이 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수직이니까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라는 거야. 그럼 너무 쉬워. 왜? 기울기가 2고 이 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기울기가 2고 이 점을 지나가는 거. 그러면 그냥 답이 뭐예요? y 더하기 1은 2의 x 빼기 2. 그러니까 위의 점은 무슨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반지름 모양과 접선이 수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야 됩니다. 공식에 대해서. 자, 그럼 일단 원방정식이 어떻게 되지? 잘 들어라, 김연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반지름이 얼마예요? 길이가 얼마야? 2에서 0 빼면 2니까 4에다가 1이니까 5지, 5. 루트 5지, 반지름이, 루트 5. 길이가 루트 5. 그럼 여기를 5라고 쓰면 되니?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이거 맞지? 자, 여기 위에 점이야. 여기 위에 점 2,-1에서 접선을 구하라고 한 거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공식이 뭐냐면 봐봐. 자, x제곱이지. 그럼 x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y제곱이지. 그럼 y도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게 5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때 이 2를 여기다 넣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넣어. 그러면 2x 마이너스 1 y는 5 이렇게 적는 거야. 됐니? 자, 다시 어떻게 하라고? x 두 개 곱하고 y 두 개 곱한 거를 더하는 게 5다라고 쓴 다음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이걸 내가 똑같아. 와 해야지. 와 해봐. 와. 빨리 해봐. 와. 이제 와 해봐.
알고 있었어? 이거 알려주셨어요. 에라이씨. 내가? 네. 언제? 이거 물어봐서. 아, 뭐 개인적으로 배웠구나. 개인적으로 미리 알려준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 항목이야. 뭐야? 와 해봐. 와. 알겠죠? 영상 보는 친구들 알겠죠? 와. 오, 진짜 똑같나? 확인해봐. 맞네. 똑같네.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공식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일반화 해봅시다. 잘 적어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일 때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거를 오늘 외워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외워서 풀자는 거야. 알겠니? 외울 수 있겠니? 외울 수 있겠어? 오케이. 이걸 외우자는 거야. 자, 근데 말이야. 이거는 지금 원의 중심 0,0이지. 쌤은 이제 공식 알려줄 때는 제대로 알려준다잉. 원의 중심이 0,0에서 다른 점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공식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바뀐 것까지 쌤이 알려줄게요. 중심의 좌표가 바뀌었어. 바로 넣어볼까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으로 바뀌었어. 그때 위에 좀 똑같아.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일단 2번 써. 됐어? 얘도 2번 써. 항상 이런 식으로 2번씩 쓰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바꾸는 거야. 하나만. 얘 냅둬. 하나만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하나만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x는 남아있어야 돼. 직선식이기 때문에 x 하나 y 하나 남아있어야 돼. 여기도 x 하나 y 하나 남아있잖아. 그치? 둘 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까지 기억을 해둔다. 그래서 공식 써보면서 문제를 풀 거야.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적으세요. 여기까지. 문제 풀어 갑니다. 다른 공식은 외우지 마. 위의 점만 외워. 기울기 공식은 외우지 마.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냥 위의 점만 외우시고 기울기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쌤이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게. 동아야, 잘 봐.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대신 이 원리를 까먹으면 병신된다. 원리 까먹지 마라. 원리.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식도 외워야 돼. 고3 때는 이런 거 공식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수능 때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해. 그 원리를 이용해서 찾아줘야 된다. 자, 21번. 자, 다음은 4,0에서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쌤이 21번이 아니네. 이게 지금 이게 들어와 있구나. 미안. 21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 펴보세요. 자, 원 위의 다음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럼 바로 공식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였었지. 맞아? 그럼 거기에 2, 마이너스 루트 5 써볼게. 그러면 2x 그 다음에 y에다가 하나 넣으면 루트 5y는 9. 이게 답이라니까. 끝났어. 정리할 필요도 없어. 알겠니? 쌤이 지금 증명은 안 했어. 증명은 안 하고 요거 하나만 보여줬지. 똑같다라는 거 아까 눈으로는 확인했지. 똑같다는 거 눈으로 확인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뿅뿅 하고 끝. 됐니? 안 됐니?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점이 있네요. 0, 마이너스 3. 그러면 0, x, 마이너스 3, y는 9. 끝났습니다. 근데 0x는 좀 보기가 좀 안 좋잖아. 그치? 이런 건 그냥 지워버리고 y는 마이너스 3. 이런 걸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16번 4개가 쪼르륵 있지?
풀어. 16번 4개 쪼르륵. 16번 4개 쪼르륵 푸세요. 네 개 풀고 다음 맞춰보세요. 됐어? 다 맞았어? 봉아야? 쉽지? 우선 한 소리 해야지. 네? 한번 해봐. 뭘? 나를 딸 비난해봐 빨리. 우와. 쌤 이걸 왜 이제 가르쳐줘요? 어? 진짜 가르쳐줬으면 쉽게 문제 풀었지. 근데 니네가 이거 가르쳐주잖아? 그럼 이것만 막 써. 그러면 뭐를 까먹게 돼 이제? 원리를 까먹게 되는 거야. 접선을 구하는 이 원리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의 좌표가 바뀌었을 때 그때도 못 풀어. 이 공식만 외우기 때문에 니네가 이거 안 외우니까. 그 중심의 좌표 바뀌었을 때 원리를 쓰면 되게 간단하거든? 근데 공식 쓰다가 못 풀고서 쌤한테 와가지고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바보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공식을 쓰는 거는 금상첨화야. 더 하는 거야, 더. 그 이전에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니까. 수직이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다 구하십시오. 17번도 구해보세요. 2개 시작.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 교과서에는 중심의 좌표가 바뀐 게 안 나와. 다 0,0이야. 땡큐지 뭐. 동아 17번 다 풀었어? 와, 그 5초도 안 걸리는 거야. 5초 컷이야, 5초 컷. 어? 17번에 1번은 뭐야? 2x 빼기 4y는 20 끝나는 거야. 2번은 4x 더하기 0y는 16. 0y는 이제 없애니까 4x가 16, x는 4. 현준아 맞니?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와우! 와, 너무 좋다. 자, 그러니까 이거 몇 주만 기억하자? 시험 볼 때까지만 외워놓자. 자, 근데 중심의 좌표 바뀐 거 있잖아. 이거 이솔에서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이거 잘 돼. 정현이나 이솔은 잘 돼.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 이것만 외워놓으면 이거 못 푼단 말이야. 정확하게 외워. 다 가르쳐줬으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네. 서현은 원칙적으로 잘 돼. 이걸로 많이 돼. 근데 이솔하고 정현은 꼬아서 내. 귀찮게. 틀리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18번. 자, 그럼 18번은 조금 활용했지. 자, 접선까지만 빨리 구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0 위에 점 1,3에서 접선. 시작. 5 4 3 2 1 땡. 와, 너무 쉽다. x 플러스 3y는 10인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원과 접한다. 자, 다음 원을 일반형이잖아. 표준형으로 고치세요, 빨리. 표준형 고치세요. 시작. 모든 일반형 표준형 고치고 푸는 거야. 고쳤니? 그럼 중심의 좌표 나왔니? 반지름 나왔니? 그럼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D 이퀄 R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문제를 풀 때. 동아 이해됐어요? 응. 자,
8번까지. 자, 이거 이제 증명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자. 자, 조금만 더 들어. 지금 들었던 거 보세요. 다음은 원의 위의 점 S터, X1, Y1, S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증명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면 직선 OP와 접선 L은 서로 수직이고 이 원리를 그대로 쓰는 거야. 수직인 원리를 그대로 쓰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지금 P가 있는 거죠. 얘가 5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X1, Y1이야.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수직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 수직. 이거 OP의 기울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림이 위로 되어 있네.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가 지금 0,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 OP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두 점을 줬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 요 반지름의 기울기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 조건을 쓰면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은 OP의 기울기가 얘가 납니다. 얘가 나죠. 이모로 접선 L의 기울기는 다죠. 얘가 다에 들어갈 식입니다. 현주 이해되니? 오케이.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x 빼기 x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다 쓰셨습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자, 이제 정리할 건데, 봐봐, 얘들아. 정리하면 y1을 1로 곱하는 거야. 자, 천천히 따라와. y1을 곱하는 거야. 그럼 y1의 n 제곱이 되는 거야. 복잡해. 천천히 따라와. 이게 이제 전개한 거야. y1의 양면을 곱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이제 마이너스 들어있는 거를 바꿀 거야. 이항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를 이항할 거냐면 얘를 여기로 이항할 거야. 저쪽으로.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 거야. 저쪽으로 이항할 거야. 그럼 이항한 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얘가 라야, 라. 얘가 라야. 근데 자 이제 별표를 치는 거야. 빨간 펜 들어, 빨간 펜. 되게 중요한 걸 써야 돼. 여기가 P가 위의 점이지. 이게 위의 점이지. 그러니까 원에다가 그냥 대입해도 돼.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요식을 안 가르쳐줘. 우리가 찾아내야 돼. x1, y1은 원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거라는 거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 이게 성립해버릴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얘네가 염두에 둬야 돼. 무슨 얘기냐? 맨 마지막에 나온 요식을 뭘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야. r제곱. 요걸 바꿀 수 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라인은 이게 써있어도 맞는 거고 라인은 이게 써있어도 맞는 거야. 이것만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맞다라는 거지. 이해되셨니? 그래서 x1, y1은 맨 마지막에 그 정의으로 라는 이것과 같다. 따라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다. 결론인 거죠. 이게 마의 거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됐어? 그 몇 번이 틀렸어? 몇 번이 틀렸어? 답 체크해봐. 하나하나 와중에 뭐가 틀렸어? 몇 번이 틀렸어? 3번이 틀린 거야, 3번. 자, 증명까지 해줬다, 쌤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두 개의 공식을 외워가지고 위의 점일 땐 이걸 풀어간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해볼게. 이해됐지?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조금 이제 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밖에점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밖에점. 자, 밖에점은 원 밖에점을 하나 주는 거야. 원 밖에점을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었냐면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D는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요것만 적어놔. 밖에점. 이거 알려니까 이렇게. 밖에점을 주면 그 밖에점 주고 기울기 M이라고 놓고 D는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쌤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쌤이 이제 이번에 이 밖에점을 원래 알려줬던 이 방식으로 한번 풀어주고 오늘 배웠던 이 공식 있지 얘들아, 위점 공식 이걸로 한번 더 풀어서 보여줄게. 어떻게 간단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간단한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뭔지 아시겠지? 자, 문제는, 대표 문제는 아까 21번. 21번이야. 근데 이제 4,0 마음에 안 들어서 23번으로 쌤이 예를 들어줄게. 23번 같이 봐. 23번. 3,-1에서. 그지?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점을 줬지? 자,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이거부터 일단 짜증이 나. 이게 위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이게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어떻게 알까? 이것도 확인할 줄 알아야지. 자, 위의 점이면 이 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 위의 점이야. 그럼 빨리 넣어봐. 3하고 마이너스 넣어봐. 10이지 10. 10이랑 5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럼 밖의 점이야. 오케이? 같으냐 다르냐만 구별하면 돼, 윤준아. 오케이? 그럼 3,-1은 위의 점 아니고 밖의 점이야. 뭐 해본다? 대입해서 확인해본다.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위의 점이고 좌변하고 우변이 다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좌변이 크면 밖의 점이야. 정확하게 하면 우변이 크면 안의 점이야. 근데 안의 점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그래서 같냐 다르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부동관계까지. 자, 그래서 지금 뭐다? 밖의 점이다 이랬는데, 밖의 점. 자, 이거 다 썼지? 공식. 외웠으니까 지울게요. 외웠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 솔루션 1이야. 첫 번째 방법.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밖의 점일 때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 M이라고 둬라. 기울기 M이라고 둬라. 그리고 이제 요 점을 지나가니까 3,-1을 지나가니까 y 플러스 1은 M의 x 빼기 3으로 놔라. 그러면 얘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이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니까 또 반지름은 루트 5니까 여기에 거리 d를 재서 그것이 루트 5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풀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야. 쌤이 알려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아직까지 너희들한테. 그러면 잘 들어주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넣고 0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때 너네가 자꾸 까먹어.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야 돼. 이 문제는. 이 문제만큼 양변을 제곱해야 돼. 그래서 얘를 1로 보내고 제곱하는 거야. 그럼 제곱하면 9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 얘는 5의 m제곱 5야. 좌변으로 넘겨서 4m제곱 더하기 6m 마이너스 4가 제곱이니까 2m제곱 빼기 3m 더하기 3m 마이너스 2가 돼서 인수분 해되니까 답이 나온다 이거지. m이 2분의 1, m이 마이너스 2. 따라서 m 2분의 1 여기다 넣으면 y 플러스 1은 2분의 1의 x 빼기 3. 여기 하나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면은 여기가 2개라.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나옵니다. 이게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맞지? 맞지 얘들아?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자, 근데 오늘 배웠던 빠른 방법이 위의 점 공식을 한번 이용해보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을 이용해보자. 자, 그러면 밖의 점이 주어지는 거거든, 지금. 3, -2.
그리고 원 방정식은 이거거든. 들어. 이따가 쓰면 돼. 자, 좀 들어. 그러면 내가 위의 점이 아니잖아, 얘가. 그 위의 점을 하나 잡아. 위의 점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A, B로 잡아. 됐니? 그러면 A, B 위에서 얘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공식에 의하면 AX 플러스 BY는 5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냥 위에 점 하나 잡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해. 근데 그 접선이 얘를 지나가야 된다. 그 접선이 얘를 지나가야 된다. 원의 밖에 한 점에서 그었는데 얘가 3, 마이너스 1이고 내가 잡은 점은 이 점이라고. A, 이 점이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얘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그걸 넣는 거야. 여기다가 3. 여기다 3 넣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지?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지. 식이 하나 필요하지? 식이 하나 필요하지? 근데 그 식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빨간색 쓰라고. 그 점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대입표 옮는다고 했잖아. 지나간다 그러면 대입표 A, B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넣은 식이 있지. 그래? 이거 예를 들어서 A, B가 끝나는 거야. 이거 두 개 예를 들어서 A, B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면 되니? 자, B로 정해. B는 3A-5. 꼭꼭 누르면 돼. 그러면 A 제곱 3A-5의 제곱은 5. 9A 제곱 10A의 제곱 30A 25는 5. 5 약분 2A의 제곱 6A고요. 22가 4로 쓸게요. 네, 됐죠? 2로 또 약분. A 나왔네. A는 1 아니면 2예요. 됐죠? 간단하네. A가 1 아니면 A는 2야. 그럼 A가 1이면 여기다가 넣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 A가 2면 얼마야? B는 1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통으로 해서 여기다 넣으면 X 마이너스 2Y는 5라는 접선 하나. 2,1을 넣어주면 2X 더하기 Y는 5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가 동일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어때? 첫 번째 방법은 양변 제곱을 하고 절대값 들어가고 양변 제곱하고 정리해서 m을 구하는 형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점을 아예 구해버리는 형식이야. 이해돼?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간단하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두 번째 방법을 써도 괜찮아 앞으로. 그러나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방법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 100% 저거를 무조건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여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미쳐. 미쳐. 물론 선생님 여기도 인수분해 안 될 때 있잖아. 여기도 인수분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답이 안 나오게 문제를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00% 좋은 방법은 아니야. 오케이? 또 열린 방정식도 풀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방법. 정리하십시오. 일단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밖에 좀 어려워하잖아, 너희들. 그치, 위에 점은 괜찮아. 밖에 좀 어려워하잖아. 근데 이 방법도 자주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빨리 적어. 이 박해점이 제일 그지 같아. 쌤은 뭐 방학 때 수업하면서 다 얘기해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공식은 이제 오늘 처음 알려주는 거야. 미리 이제 공부한 친구들도 있지만.
됐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갑니다. 자, 이제 다 가르쳐 드린 거야. 자, 위의 점은 어떻게 풀어라? 밑에 점은 어떻게 풀어라? 자, 21번. 다음 4,0에서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의 알바조 수를 써 넣어보자. 자, 접점을 px1y1이라고 하면 21번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4. 이제 그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걔가 4,0을 지나간다. 그러면 4x1 0 y1이 4라는 뜻이야. 지워져서 x1이 얼마나? 1.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은 1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p가 1의 점이니까 집어넣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됐지? 그럼 여기 x1에다 1을 넣으면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y1의 제곱은 3이 되면서 y1은 뿔마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x1, x 더하기 y1, y는 4였기 때문에 x1은 무조건 1이고 y1은 루트 3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와, 교점이 좀 간단하면요 두 번째 솔루션이 엄청 빠르네요. 첫 번째 솔루션은 어땠습니까? 루트 들어가고 절대값 들어가고 우변에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해서 풀어가야 되잖아. 첫 번째 솔루션 그랬잖아. 두 번째 솔루션이 훨씬 쉽네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24번 가보겠습니다. 24번. 자, 2,3이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래요. 됐죠? 기울기가 양수의 밑줄 걸어주고요. 기울기가 양수예요. 밖에점이죠? 그럼 쌤이 솔루션 1 갈까요? 솔루션 2 갈까요? 뭘로 갈까? 동아야. 2 가보자, 2. 왜? 2가 좀 간단해 보이잖아. 그치? 현준아, 그치? 2로 가보자. 자, 그러면 위에 점, 자, ax 더하기 by는 4라고 쓰십시오. 내가 위에 점을 그냥 뭐라고 했는데 a, b라고 했는데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를 바로 써. 이거 처음부터 써놔야 내가 안 까먹어. 됐어? 그 다음에 얘가 2,3을 지나가잖아. 얘 접선 2,3. 그걸 대입해. 그럼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3 넣으면 돼. 됐니? 따라서 2a 더하기 3b는 4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서 풀어갑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다 얘는. 인수분해 안 되면 피곤하다. 인수분해가 얘들 안 되면 이 방법이 썩 좋은 건 아니야. 지금 보자라는 거야. 이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b는 와 이거 짜증난다. b를 바꾸고 a로 바꾸자. 와 3b 와 뭐야 이거. 와 씨. 갑자기 싫어. 갑자기 분수령 나오기 싫어. 이거 넣어야 돼. 이걸 여기다 넣어야 돼. 이 솔루션 2를 지금 한 거야, 쌤이. 넣으면 제곱해야 돼. 4분의 1624b 더하기 9b 제곱이라고. 선생님,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계산하기 좀 싫은데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왔잖아, 일단. 4를 곱하면 야, 다행이다. 지워지니까 13b제곱 빼기 24b는 제곱. 선생님, 왜? 13분의 24,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b가 0이거나 13분의 24예요. 폴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하는 거야. 하는 거야. b가 0이면 넣으면 a는 2지. 13분의 24, 13분의 24? 이거 하라고? 4 빼기 13분의 24. 아니 이거 뭐예요? 몰라 나도. 52 빼기 72 13분의 마이너스 20. 이거 계산하다 끝나겠는데? 26분의 20 13분의 10입니다. b가 이거일 땐 a가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자, 이제 A가 2니까, 자, A에다 2 넣으면 2x, B가 0이니까 얘가 4. 자, X는 2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13분의 10x 더하기 13분의 24, Y는 4. 이게 하나 나옵니다. 13을 곱하시고요. 52. 뭐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나오네요. 직선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인데요. 기울기가 양수인 걸 찾으라고 했어요. 답은 얘.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기울기가 없는 거야. 얘가 답이에요. 됐어? 거기에 y를 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0을 넣어. 답은 6분의 13 맞니? 잠시만요. 24번. y를 13번. 6분의 13이지? 이게 답이래요. 쌤, 저 솔루션 2 무조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맞아, 조금 그럴 수 있어. 됐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쌤이 보여주고 싶은 문제가 바로 29번이에요. 29번. 29번 사실 같은 29번 별표 치시고요. 얘는 솔루션 1으로 풀어야 해요. 30번 보세요. 이것도 솔루션 1으로 풀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맨 뒤에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울기의 곱이죠. 그죠? 29번 보시면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이제 좀 지워도 되죠?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봐봐.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좀 불편하게 돼 있지. 여기 지금 평행이동 돼서 불편하게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는 솔루션 1이 훨씬 좋다는 거야. 오케이? 솔루션 2로 한번 풀어보자. 1은 좀 이따 풀어. 솔루션 2.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점을 잡아야 되지. 위의 점 A, B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은 4 쓸 수 있고.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갑니다. 자, 봐라. 접선의 방정식. A 빼기 1, X 빼기 1. B 빼기 1, Y 빼기 1은 4야. 이게 되니? 이게 공식이야. 그게 몇 콤마 몇을 지나? 0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 두 개를 뭐 해야 돼? 연립해서 풀어가야 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좀 정리를 해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제로. A 더하기 4B는 5야. 따라서 A는 5 빼기 4B를 주르릉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솔루션 2 방법이에요. 근데 또 이거 연립해서 풀고 AB가 나온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B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대입해서 접선의 방식을 또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쌤 말?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솔루션 1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걸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y 더하기 3은 m x 빼기 0이잖아. 결국 mx 빼기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1,1이야. 1,1 원의 중심. 반지름은 2잖아. 그러면 d하고 r을 써서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거야. d하고 r. 그럼 d를 구하려면 이건 m제곱 더하기 2잖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나 1, 1 넣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야. m 빼기 4. 절대값.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훨씬 편하지 않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고 했지? 제곱해야 된다. 양변 제곱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m제곱 8m 더하기 16 4m제곱 더하기 4 따라서 3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12 이퀄 0. 맞니? 넘기면 3m제곱 넘기면 8m 넘기면 마이너스 12 맞지? 이수분의 대니 이거 안 될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여기서.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게 많이 준다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기울기의 곱. 기울기의 곱. 그러면 여기에 두근은 m 이퀄 뭐 나오고 m 이퀄 뭐 나올 거 아니야. 두근이 m이란 말이야. 기울기 하나, 기울기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곱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두근의 곱.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은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1. 두근의 곱은 뭐였어? a분의 c.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해요?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만약에 A, B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답이 없어. 교점 자체가, 접점 자체가 무리수 근을 갖게 되는 거야. 루트가 들어갈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루트가 들어갈 식을 다시 집어넣어서 기울기도 루트가 들어갈 테니까 그걸 다 일일이 구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예요. 빨간색 펜 들고 어디다 밑줄 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속에서 기울기 어쩔 시구리 저쩔 시구리 이렇게 나오면 솔루션 1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솔루션 2는 기울기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솔루션 2예요. 그러나 기울기 어쩔 시구 저쩔 시구 물어보고 여기도 원점이 원의 중심이 아닐 때 원점이 원의 중심이 아니면 공식 쓰기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바탕으로 해서 29번, 30번을 풀어가는 겁니다. 28번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셨니 안 되셨니? 됐니 얘들아? 네, 이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방정식 이야기, 밖의 점에 대한 이야기, 공식을 쓰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남은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쌤한테 기별 질문 하시면 되겠고요. 쌤이 오늘 설명해준 이 솔루션 1, 2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쌤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이 개별적 질문 하실 때 야 솔루션 2로 풀어? 1으로 풀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